네, 금융특별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. 로리입니다. 삼부자쌤입니다. 삼부자쌤, 요즘 연금 얘기 계속 해주고 계신데요. 오늘도 네. 연금 이야기 이어가 볼까요? 네, 이왕 이렇게 연금 얘기 많이 한 김에 네. 국민연금, 우리 기초연금 많이 알아봤잖아요. 네. 그거 한 김에 뭐 국가에서 진행하고 있는 연금 사업들을 한번 다 알아보면 어떨까 싶어요. 뭐 공무원 연금, 뭐 네. 사학연금, 뭐 군인연금, 주택연금, 뭐 퇴직연금, 네. 뭐 농지연금까지 뭐 다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그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어떤 연금 이야기를 해볼까요? 자, 오늘은 요즘 저희 국민연금 콘텐츠에 보면 댓글로도 많이 달리던데 네. 농지연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. 네, 그 농지연금 정말 어떻게 보면 요즘 핫한 키워드예요. 네. 농업인들만 꼭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?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오늘은 농지연금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. 네, 이 농지연금이라는 게 사실 아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핫한 상품인데 대략적으로 어떤 건지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. 간단하게 이제 설명드리면 네. 고령의 농업인이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농지를 담보로 해서 네. 연금을 수령하는 그런 연금입니다. 네. 네, 그래서 이 농지연금을 어떤 분들은 또 효자 상품이라고도 하더라고요. 소유 중인 농지를 담보로 해서 왠지 주택연금하고 좀 비슷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요. 그러면 이 농지만 있으면 가입이 다 가능한 건가요? 꼭 그런 건 아니고요. 네. 뭐 조건이 좀 있습니다. 첫 번째 조건은 농지 소유자의 나이가 만 60세가 넘어야 돼요. 신청 연도 말일 기준 60세가 넘으면 되기 때문에 올해 이제 60세가 넘으신 분들은 다 신청할 수 있고요. 아, 그래서 네. 부모님을 위한 효자 상품이라는 말이 나온 그렇죠. 거군요. 2023년 기준이니까 예. 1963년 12월생 이전에 태어났으면 다 가능합니다. 네. 그리고 두 번째는 네. 영농 경력, 이게 되게 중요한데 영농 경력이 5년 이상 돼야 됩니다. 네. 딱 연속해서 5년이 될 필요는 없는데 과거를 통통 틀어가지고 5년의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. 그러면 2년 했다가 뭐 1년 쉬었다가 2년 했다가 1년 쉬었다가 1년 하고 이렇게도 상관없다는 상관없습니다. 말씀이죠? 꼭 연속의 필요는 없지만 총 합산이 5년은 돼야 됩니다. 합산이. 네. 세 번째는 뭐 결국에 이제 담보가 잡힐 네. 농지가 있어야 되겠죠. 네. 농지도 조건이 좀 있는데 실제 지목이 네. 전, 답, 과수원, 실제 네. 영농이 영위가 가능한 지목이어야 돼요. 네. 두 번째는 2년 이상 꼭 보유했어야 돼요, 자기가. 그러니까 보통 이제 사람들이 뭐 경매를 받아가지고 바로 이렇게 농지연금 신청하면 어떻겠냐 이런 바로 하는 건 아니다. 안 되고 무조건 2년은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. 네. 상속된 농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럴 경우에는 피상속인 옛날에 이제 아버지가 가지고 계셨던 기간까지 포함시켜 주니까 그런 거는 상관없겠죠. 네.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니까 연금 개시할 사람의 주소지랑 농지와의 거리가 30km가 넘어가면 안 돼요. 그러니까 그 인접거리에 농사를 짓는 사람만 해주겠다는 얘기겠죠. 그러네요. 그리고 저당 설정되어 있는 건 당연히 안 되겠죠. 네. 그렇다면 농지만 있다고 되는 거는 아니었네요. 네. 이렇게 꼼꼼하게 조건을 살펴봐야 할 것 같고. 그렇다면 이 농지연금이 어떤 건지, 어떤 장점이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. 이번에 알아보면서 보니까 상당히 매력적이더라고요. 그 장점에 대해서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첫 번째는 종신연금형으로 받을 수 있어서 연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겠죠. 종신연금형이에요. 그렇죠. 죽을 때까지 준다는 와. 얘기예요. 물론 기간제로 신청할 수도 있는데 네, 네. 종신연금형으로 보통은 신청을 하시죠. 두 번째는 연금을 받으면서 경작을 해가지고 내가 그 농지에서 경작을 해가지고 소득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. 두 번째 내가 뭐 경작을 꼭 안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줘서 네. 임대소득을 올릴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연금도 받을 수 있고 임대소득도 받을 수 있으니까 괜찮죠. 그리고 농작물로 인해서 사업소득도 받을 수 있고요. 만약에 하면요. 그리고 또 정부가 지원하는 예산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네. 뭐 안정적이죠. 뭐 망해가지고 못 받거나 이런 일은 별로 없습니다. 세 번째는 내가 죽더라도 부부가 승계가 가능해요. 그렇다면은 일부 연금의 금액이 깎이나요? 뭐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대로 받는 걸로 부부가 네. 그대로 받을 수 있고요. 그 부모가 다 죽었어요. 그래도 뭐 농지를 팔았을 때 가격 처분했을 때 가격이 있잖아요. 그거를 그렇죠. 보다 적게 받았다. 그 남은 금액을 또 자식에게 줍니다. 상속인에게 줍니다. 만약에 모자랄 수도 있잖아요. 내가 더 많이 받았을 수도 있잖아요. 연금으로. 그럴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청구하진 않아요. 모자라는 금액을. 다섯 번째로는 재산세가 감면이 됩니다. 6억 이하의 경우에는 재산세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. 네. 이상이 되는 경우에도 6억까지는 감면해주고 그 다음 부분에 대해서만 재산세가 나온다고 보시면 네. 되고요. 그리고 국민연금, 공무원연금, 퇴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도 추가로 농지연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내가 좀 적게 받는데 농지연금까지 받으면 어떨까 해가지고 신청하시면 더 많은 연금액을 만들 수 있겠죠. 네. 그리고 일곱 번째로는 되게 많죠. 장점이요. 예, 그리고 일곱 번째로는 농경지 지킴이 통장을 가입할 경우에는 이거 뭐 만약에 개인적으로 파산을 하거나 압류가 있었을 때 압류로부터 보호를 받게 됩니다.
있습니다. 농경지 지킴이 통장이라는 네, 것까지. 네. 예.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네. 농지연금 이거 생각보다 괜찮은데요? 상당히 매력적인데라고 생각하면서 좀 더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. 네.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장점이 많은 것 같아요. 이렇게 장점이 많은 만큼 요것만은 꼭 알고 들어가야 요 장점을 지킬 수 있다. 요런 거는 단점이 될 수 있다. 요런 면들도 있을 것 같아요. 이 연금을 조사하면서 네. 되게 장점이 많고 이거 네. 좀 알아보고 좀 이런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추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. 그런데 이제 알아보니까 네. 단점도 좀 있긴 있더라고요. 네. 이게 보면 이제 처음에 연금을 설정할 때 공시지가나 감정가액의 90%로 설정을 해요. 이 금액이 이제 앞으로 살다 보면 우리가 땅값을 오를까요? 그렇죠. 오를 가능성이 크잖아요. 그렇죠.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예. 이 금액이 처음 설정한 금액이 생각보다 적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. 땅값이 많이 올라버리면 나중에 나는 이게 훨씬 더 큰 돈인데 연금으로 받게 되면 작은 돈으로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.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땅을 처분하고 용지연금을 갚아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. 반면 뭐 종신시까지 연금을 받는다고 하면은 오히려 제가 그 설정된 금액보다 더 많이 받는 경우도 있겠어요. 그럴 수도 있고 사실 만약에 공시지가가 아주 높게 설정된 땅을 잘 가지고 계시다면 그럴 경우에 처음부터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. 그렇게 될 경우에 손해 나는 일이 없겠지만 땅값이 뭐 이 동네 개발 호재가 있고 막 이럴 네. 경우에 땅값이 막 천정부지로 오를 수도 있잖아요. 그쵸. 그럴 때는 뭐 저 같은 생각에도 땅을 처분하시고 농지연금 받던 거를 뭐 갚아버리시는 게 더 이익이 될 수도 있겠죠. 그러게요. 오른 지가까지 반영을 해주면 참 좋을 텐데 그거는 안 해주네요. 그거는 아닙니다. 네. 예. 그래서 꼭 중요한 게 처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연금 개시하기 전에 공시지가 이의 신청 같은 것들을 해가지고 지가를 좀 올리는 그런 작업들을 해놓는 게 되게 중요해요. 이의 신청. 예, 왜냐하면 뭐 주위에 이제 실거래가 좀 비싸게 된 것들이 있다. 그러면 공시지가가 너무 낮게 설정돼 있으면 농지연금이 작게 나오잖아요. 그러니까 미리 이제 신청을 해가지고 공시지가를 좀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농지연금을 하신다면 뭐 일정 기간 정도는 아니면 어느 정도 아주 긴 기간 동안 높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겠죠. 네, 오늘은 농지연금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봤고요. 또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. 오늘 설명해드린 내용 외에요. 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실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연금의 계산이나 뭐 신청 방법 이런 것들은 농지은행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더욱더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으니까요.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